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가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개그맨 김재우고요. 저는 슈퍼스타 수빈이에요. 야, 반갑습니다. 야, 진짜 이 상반기, 하반기 둘 다 여러분들 다 부자 되시라고 부자가이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아니, 뉴페이스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옆에 저 미모의 여성분은 그분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레 부부의 아내이자 경제권을 잡고 있는 개그맨 김재우의 아내 조율입니다. 저번 방송 보고 나서 아내가 오빠 질문 예리했다. 다 좋았는데 이건 이렇게 물어봤어야지. 저건 저렇게 물어봤어야지. 일단 직업 자체가 전직 은행원 출신이라 맞네. 저를 가만두질 않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같이 나가자. 이렇게. 그래서 같이 나왔습니다. 저는 좀 저축이나 저금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이를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저 신랑한테 나 직접 나가서 쪽집게 과일 받듯이 맨 앞에서 듣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작가님한테 어떻게 한번 나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저번에는 본 과외 수업을 받았고 이번에는 우리가 보충 수업 개념이잖아요. 네. 어떤 수업을 받게 되나요? 뭐 일단은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잖아요. 네. 그 짧은 시간에 아마 부자가 되셨을 일은 없을 것 같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로 하는 부자에 대해 어떻게 보면 목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부자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과연 중산층의 현황이 어떤가를 한번 알아보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중산층에서 부자로 가는 방법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힌트를 얻어보고자 이번 보충 수업 개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 너무 기대된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네. 약간 왜 우리 뭐 연속극 같은 데 나와가지고 평범하게 아빠가 이제 이렇게 하고 딸 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시끌벅적벅적 시끄럽게 뭐 쫓기기도 했다가 맞아. 뭐 즐겁게도 살았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 떠오르거든요. 아니 이거 봐요. 너무 이상적이야. 너 꽁트하냐? 아니, 다른 저는 입장에서 제가 해볼까? 생각하는 중산층은 주거 환경이 안정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로 치자면 방이 3개고 화장실 2개. 그러니까 한 딱 32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다행이다. 우리 셋 중에 그래도 숫자에 좀 해박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지. 이게 중산층 하면 그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는데 안정, 뭐 자가주택, 약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어떤 좀 사회적으로 그 약자를 좀 보호하는지 뭐 이런 거가 이제 중류층의 어떤 조건이 되기도 하고 유럽에서는 뭐 한 가지 이상 내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게 있는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게 중산층 오디션 참가자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이외에 그렇죠, 좀 더 워라밸? 추가로 배울 수 있는 거. 워라밸을 워라밸인 마치고 거죠. 있는지. 네, 이게 약간 사회 문화적인 요소로 이렇게 중간층을 좀 보는 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라든가 뭐 이렇게 경제적인 거에만 좀 꽂혀 있는 그거를 좀 한국형 그 좀 중산층의 기준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 저는 이제 어쨌든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여러분들한테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은 이제 수빈 씨나 부부, 김재호 씨 부부들 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이제는 그 중산층은 일단은 너무 섰다. 열심히 정말 일했고 맞아요. 정말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채찍이 정말 아프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해서 아내랑 결혼하고 왜 주위에서 결혼하면 돈 더 빨리 모을 수 있고 빨리 안정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저는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10년이 넘어섰는데 확실히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결과 중산층은 그래도 너무 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만의 생각이고 아직 I'm still 헝거릴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아내의 생각이 궁금해요. 저는 약간 I'm still hungry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랑과 함께 10년간 맞벌이를 해왔거든요. 맞벌이를 하면서 신랑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저는 저축하는 거를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웃기긴 하지만 제 취미가 저축이거든요. 멋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신랑과 저희 통장을 합치면서 저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은 저축을 하니까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아, 저축을 네, 저축을 너무 많이 하니까. 하니까 예, 제가 써야 되는 돈까지 저축을 해버리는 이야. 거예요. 근데 이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조절해야겠다라는 네. 그런 노하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죠? 예. 와, 근데 같이 사시는데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네요. 소장님, 근데 이거는 왜 물어보신 건가요? 실제로 중산층에 속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질문을 드린 건데 네. 그분들한테 중산층에 속하냐고 저희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중산층이 되시는 분들인데 네. 이제 그 스스로 중산층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절반에 가까운 45.6%가 나는 스스로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중산층임에도 불구하고. 네. 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중산층이 들어가는 그룹들이신데 네. 저희가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중산층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이제 30대, 그다음에 미혼, 그리고 1인 가구인 경우에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와요. 네, 이렇게 중산층이 스스로를 조금 중산층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사실 이제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존재를 하기 때문인데요. 네, 개개인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개념은 소득, 자산, 그리고 소비 수준과 같은 객관적 지표, 그리고 여유로운 삶, 또 이렇게 두 분처럼 가족을 이루는 안정감 있는 모습과 같은 주관적 요소가 골고루 이렇게 충족이 될 때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30대 미혼이신 분들은 약간 공허함이 있으셔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제가 아까 객관적 지표가 있다라고 했는데 네. 어느 정도 벌고 또 어느 정도 써야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야, 아니 근데 우리가 저번 부자가에서 부자들이 한 달에 400만 원대에 쓴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있는 사람들은 더하네. 과연 중산층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쓸까? 와. 제가 10년 넘게 K 직장인으로 살아왔는데 든든해. 제 주변에 있었던 약간 중산층이라고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부부로 쳤을 때 한쪽 분이 대기업이라든지 뭐 공기업 같은 데를 다니시는 분들이셔서 급여나 연봉 같은 걸로 생각을 했을 때 한 연봉이 6천에서 7천 정도 되는 분들이 중산층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이런 씀씀이를 보셨을 때 뭐 내 아이들 학원비나 뭐 내가 이제 뭐 취미 비용 뭐 이런 걸 썼을 때 한 300에서 400 정도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중산층이 아니실까? 네, 우선 현재 중산층이 응답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중산층이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686만 원, 월 지출은 427만 원이 돼야 하고 부동산을 포함한 순자산은 9억 4천만 원이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 혹시 그 부채가 껴도 되나요? 순자산입니다. 어머, 네. 너무 기준이 높은데요? 기준이 높죠. 네, 이거는 바로 중산층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조건이고요. 네,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실질적인 재무 조건을 살펴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은 624만 원, 월 지출은 314만 원, 네, 그리고 순자산은 6억 3천만 원이 있어야 중산층. 인 조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적 조건과 실제 조건은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상과 실제가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소비나 자산은 차이가 꽤 크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이 실제 중산층보다 돈을 더 많이 쓰고 자산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이 소비가 아무래도 좀 시원하게 막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